104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 저자 다우치 마나부. 출판일 2025년 5월 27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부자의 가르침을 알자. 책 소개. 인생이 바뀔 돈의 설명서가 이제야 등장했다. 노후 자금 물가 상승 무역 적자 격차. 어른도 아이도 알아야 할 돈의 교양소설. 한국과 일본에서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 이 30만 부 돌파 기념 리커버로 독자들을 다시 만난다. 아마존 재팬 종합 1위, 국내 온라인 서점 문학경제경영 1위, 독자 선정 비즈니스 종합 그랑프리 1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 1위로 매해 기록을 갱신 중인 이 책은 골드만삭스 출신의 금융 전문가이자 사회 금융 교육가로서 활발한 강연과 집필을 펼치고 있는 작가 다우치 마나부가 어른과 아이 모두 알아야 할 돈에 관한 모든 것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돈의 교양 소설이다. 저자는 부를 추구하면서도 돈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이들이 삶과 돈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그래서 책은 무엇이 우리를 일하게 하고 돈을 움직이게 하는지 근본적인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일상에 살아있는 경제 문제를 파헤친다. 돈에 패배하지 않으려 오히려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어른들과 돈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청소년들이 돈의 상식을 배우기 위해 책을 꺼내들었다가 끝내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러한 까닭이다. 이 책을 선택한 독자들의 1500개에 달하는 아마존 리뷰가 책의 진가를 보여준다. 이야기 형식을 빌린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은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 대저택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소년과 젊은 여성이 보수로 불리며 투자로 엄청난 부를 쌓은 초로의 부자로부터 돈에 대한 3가지 수수께끼를 풀도록 제안받으면서 시작된다. 수수께끼를 모두 풀면 대저택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이 두 손님은 물론 독자들까지도 돈의 수수께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든다. 돈 자체에는 가치가 없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 다 함께 돈을 모아도 의미가 없다라는 3가지 수수께끼는 현대 사회의 모두가 고심하는 노후 문제와 연금을 비롯해 저출생, 국가 부채, 부동산과 주식 과열 문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해결을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돈으로 재편되는 사회 너머에 숨어있는 부의 알고리즘을 발견함으로써 돈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하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지은이 다우치 마나부. 1978년 출생? 도쿄대학 공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정보이공학계 연구과 수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3년 골드만삭스 증권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16년간 일본 국채, N금리 금융 파생 상품, 장기 환율 등의 트레이딩에 종사했으며 일본은행의 금리 지표 개혁에도 참여. 2019년 퇴직 후 집필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회 금융 교육가로서 학생과 사회인에게 돈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인생이 바뀔 돈의 설명서가 이제야 등장했다. 당신은 부자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화폐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너무나 따뜻하고 소중한 책이다. 일독을 권한다. 오건영 작가. 돈에 대한 막연한 안개를 걷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 돈을 통해 사랑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낯설고 희귀한 책.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자본주의의 정점 골드만삭스에서 16년간 일한 다우치 마나부의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이 출간됐다. 금융 전문가가 쓴 돈에 관한 소설이라는 점도 놀랍지만 그동안 경제경영 분야에서 볼 수 없었던 남다른 메시지를 전하면서 독자들의 기대는 출간 전 3만 부 서점 배본으로 이어졌다. 출간 후에는 곧바로 아마존 재팬 문학 경제경영 분야 1위를 차지하면서 출간 90일 만에 15만 부의 판매고를 올렸다. 여전히 독자의 신뢰와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이 이토록 큰 사랑을 받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일본 국채와 금리 파생 상품을 트레이딩하며 매일 수천억에서 수조엔의 거래를 해오던 저자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는 친구의 질문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각종 머니게임에 매몰된 사회의 의문을 느끼며 진짜 돈의 정체를 바로 알리겠다는 작가의 의지가 책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그리고 이야기는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 활동에 정작 사람과 사회가 소외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돈에 대한 우리의 일반 상식을 하나씩 깨나간다. 의문의 부자 노인이 주인공들에게 던지는 3가지 수수께끼는 곧 이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돈 자체에는 가치가 없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 다 함께 돈을 모아도 의미가 없다. 이 난해해 보이는 문제를 함께 풀어가다 보면 곧 숫자에 대한 맹신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돈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자문하게 된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뒤따른다.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할까 고민에 빠진 이들이라면 오히려 앞으로 무언가에 더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의 후반부에는 감동적인 반전까지 기다리고 있어 독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울리는 선물 같은 책이다. 가진 자는 교활하다. 그래서 나도 돈을 벌고 싶다. 그게 유토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이 남자가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돈의 정체라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기묘한 일에 말려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급행열차에 올라탄 것처럼 흥분됐다. 그녀의 뒤를 이어 유토도 서양식 건물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세차게 쏟아지는 빗물이 들이치지 못하게 재빨리 커다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자마자 격한 빗소리가 아득해졌다. 건물 안에는 이질적인 공기와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천장이 높은 현관홀에는 진홍색 카펫이 깔려 있었고 좌우로 뻗은 복도까지 쭉 이어져 있었다. 벽에는 값비싸 보이는 그림이 여러 점 걸려 있었다.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도 유토가 추리소설을 읽으며 마음속에 그렸던 부자의 저택 그 자체였다. 세차게 내리는 비와 대부호가 사는 서양식 건물, 그리고 연금술. 무언가 사건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다. 저는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며 살고 있다는 말은 허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곤란할 때 도움이 되는 건 돈이에요. 살아가려면 아무래도 돈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나미에게는 어떤 강한 신념이 있는 듯하다. 천천히 말하면서 스스로를 고무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수는 다정한 눈빛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나미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고 싶어요. 선택하지 못하면 돈은 힘을 잃어. 국가가 교육에 힘을 쏟으려고 예산을 늘려도 학교 선생님들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돈이 위대할 수 있는 건 일해주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을 때뿐이야. 재해가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면 돈의 무력함을 깨달을 거야. 확실히 그렇겠네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 가게들이 영업을 해주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죠. 필수 인력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도 코로나19 유행이 계기였잖아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거야. 당시에는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선택할 수 없었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 30년 전에는 일하는 세대의 인구가 고령자 인구보다 5배나 많았다고 한다. 5명이 1명의 고령자를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2사람이 1명의 고령자를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일러스트의 2사람은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유토가 책장을 넘기자 충격이 한층 더 심해졌다. 30년 후에는 고령자 한 사람을 무려 1.3명이 책임져야만 한다고 한다.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쓰는 게 사회에 대한 죄야? 보스의 말에는 열의가 담겨 있었다. 투자한 3억에는 회사에서 일하는 연구자나 회사에서 구입할 설비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총액 3억 엔만큼의 노동이 투입되는 것이다. 그 금액 이상으로 벌 수 없다면 그들의 노동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스는 단언했다. 돈을 벌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일을 시킬 필요 없지. 우리는 좋든 싫든 돈에 매혹당하고 있어. 이 돈이라는 존재를 걷어치우면 경제의 풍경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 경제가 이 정도로 발전한 건 증여 덕분이야. 우리는 상품이나 노동을 돈과 교환하고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사실 전부 증여하거나 증여받는 거야. 돈에 매혹당한 덕분에 증여가 교환으로 보이게 된 거야.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